예, 이어서 그 전봉권 전북 시니어 선교회장님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신흥의 교육 전성기 1980년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봉권입니다. 사실은 저는 신흥학교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6.25라는 그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학교를 못 다니다가 한 3년 쉬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서 신흥학교에서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화면에 보면은 제 가족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64회 졸업을 했고요. 제 아들이 90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흥학교에 봉직했을 때 1971년 3월 1일 날 첫 직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이 90회 좋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도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해서 교사로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신흥학교의 교육 전성기 1980년대 시대적인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80년대가 되면서 신군부가 등장해서 군사정권이 시작됐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변혁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80년대 초에 고등학교에 두발, 그 다음에 교복 자율화,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빨리 상황들이 바뀌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1983년도부터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힘들었지만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그때 당시보다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학고등학교랄지 외국어 고등학교, 예체능 분야에서 다양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로 지나가는 비율이 90%가 넘어지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향학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에도 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에 81년도에 지금 있는 상산고등학교랄지 전일고등학교 또 그다음에 동암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중앙여고, 유일여고, 호남제일고 등 인문계 고등학교만 해도 6개 학교가 동시에 새롭게 설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양적 팽창과 평준화 속에서 신흥학교는 그래도 오랜 전통과 정신을 지키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신앙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찬송가 경연대회랄지 체육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절대 소홀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전 인격자를 배양하는 데 신흥학교의 교육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흥학교는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 면으로서는 알찬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쳐오는데 80년도 초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본관 건물이랄지 학교 건물은 아주 멋진 사진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80년도 초까지 저런 좋은 건물
이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건물이었는데 82년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당해서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그때 당시에 저 장면을 보는데 저도 학교에 출근하러 와가지고 저 상황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뭐 학생들, 교직원들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장부 하나라도 더 꺼내려고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저런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학교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건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아마 우리가 국유지 168평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리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신관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1982년 11월 달에 연건평 1000평이 넘는 건물로 공사비도 4억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0개 교실을 건축했는데 본관이 소위 우리가 같이 생활했던 그 리차슨 홀은 이미 없어졌지만 현재는 포치만 그 장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교에 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옛날을 다시 회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재가 난 이 본관 건물이 신흥학교의 오랜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 신관은 새로운 신흥의 새 역사를 담을 건물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잘 아는 대로 80년대는 고등학교 수와 또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987년도에는 시박급으로 편성이 되었고 부족한 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관 동편에 다시 또 4층 건물을 지었고 또 1990년 8월 달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학교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신흥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이후에 학력과 생활 지도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학교, 특히 이 신흥 중학교가 전국 최초로 TV 교육을 교육 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학교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우리 신흥 중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내에 방송실을 만들었고 각 교실에 텔레비전을 구비하여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방송한 것은 그동안에 칠판과 분필만으로 의존했던 수업 방식에서 새로운 큰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지금으로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산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많은 학교들이 신흥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TV 교육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른 학교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들의 그 멋진 아이디어와 우리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과거에 어려웠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3년도부터 신흥학교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해서 성적 처리와 행정을 전산 처리화하는 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컴퓨터 시설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고 교육 행정의 선진화로서 전북 지역에 이것도 선구적인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대를 잇는 신흥학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학교의 교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1910년대에 만주 항일 독립군들의 대표적인 군가인 용진가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진가는 1911년 만주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 비행장에 내렸을 때 그때 이 용진가가 흘러나오니까 그때 이 신흥학교 이 모교에서 전교생들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일부 학생들은 일부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이 교가가 나오니까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손을 흔들면서 교가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신흥학교의 그런 정신이 사실은 그 뒤에 계속 저항 정신으로 80년대에는 뭔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진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화면 사진을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른 파트에서 얘기가 나온 줄 압니다만, 저 때 당시에 저도 30대 후반 한참 젊을 때인데 학생들과 맨 앞에서 스크램을 짜고 나가는데, 교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맨 앞자리에 스크램 짜고 가면서 저희들이 발로 차고 밀고 오면서 운동장으로 밀어붙였던 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의견들을 발표하고 또 서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그동안에 묻혀져 있던 그 민주화의 씨를 발표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굴곡진 한국 현대 근대사의 고비마다 신흥학교는 새벽을 여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흥학교가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자적인 자세로 교육을 지향해온 것은 바로 미국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어찌 보면 낙후되었던 가장 어려웠던 이 호남 지역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몸바쳐 헌신했던 내리 사랑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희생의 열정을 체험했던 신흥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부터 신흥학교에서는 매년 학급당 30명씩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업을 장려하였고 입시에도 좋은 성과를 높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학했던 우리 신흥 동문들, 학창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경제적 어려움을 기억하고 장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정성껏 장학금을 모아 후배들에게 전달했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위권 대학을 필두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달성하여 신흥학교 위상을 한껏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장 선생님 그 말씀에 의하면 81회의 서울대생이 43명이 합격을 했고 재학생들만 43명, 그리고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 총동창회 회장님들은 신흥 장학 회장을 겸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큰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교의 교직원들은 스스로 신흥 재직 동문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자세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열정을 다 쏟는 그 귀한 정성들이 그야말로 감동으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의 신흥학교를 자랑스러운 학교로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공직하고 있는 모교 교사들에게 졸업생으로서 모교에 은사란 말을 붙이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120년 신흥의 역사와 전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후배들과 재직동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멋진 후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뻐하며 크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신흥이여 신흥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봉권 선생님께서 신흥학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1980년대 교육 전성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우리 신흥학교의 신앙교육 그리고 인재 양성, 학교 발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요, 제가 동문 회장을 맡았었는데 한 해 들어오는 후배들이 막 200명이 넘고 이래가지고 제가 맡았을 때가 120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문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노력해 주셨던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